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잠시 후인 4월 13일 오전 7시 반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샤펠라 하드포크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샤펠라 하드포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4월 13일 7시 30분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샤펠라 하드포크의 샤펠라라는 뜻은 이 상하이와 카펠라 이 두 개를 합성한 그 단어가 샤펠라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하이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카펠라 업데이트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샤펠라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상하이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전의 이더리움들의 이 업데이트를 보면 실행 레이어에서의 업데이트를 상하이, 런던, 파리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카펠라와 같이 이거는 이제 별자리 관련된 용어인데,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될 때 이렇게 별자리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샤펠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중요하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 볼 내용은 EIP489, 즉 이더리움 컨센서스 제한, 여기 올라온 489번째 이 제한이 어떤 거냐면, 스테이킹된 이더가 출금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작년 그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POW, 즉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PO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이런 작동이 필요했는데, 이때 스테이킹 되었던 것들은 스테이킹을 할 수만 있었지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풀 수는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우리가 스테이킹하고 있는 이더리움들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풀어서 인출할 수가 있는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큰 업데이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약 18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1800만 개가 이제 인출이 가능하게 된 업데이트가 이번 샤펠라 하드포크 이후에 바뀌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1800만 개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스테이킹이 풀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커뮤니티들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하락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만, 좀 아셔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도 하루에 최대 출금할 수 있는 제한이 아직 존재합니다. 즉, 이 업데이트 이후에 출금하는 방식이 부분 출금, 전체 출금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전체 출금, 더 이상 나는 이제 스테이킹 노드로 활동하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전체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 너무 급속도로 다 빠지게 되면 이 체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이 제한을 두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5.4만 이더, 하루에 5.4만 이더 개 정도만 맥스로 이제 출금이 가능하다, 즉 스테이킹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스테이킹 물량 1800만 개 대비해서도 적은 물량이고, 또한 1일 거래량, 즉 이더리움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약 450만 이더 정도의 볼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물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해제 자체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단기적인 이런 악재 해소 아니면 재료 소멸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된 비율 자체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바와 같이 15.64%로 다른 메이저 코인들, 에이다라, 솔라나, 폴카다 이런 기존의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돌아갔던, 즉 스테이킹이 존재했던 이러한 체인들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 많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거는 스테이킹을 할 수만 있었지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조금 불안하니까, 즉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샤펠라 업데이트가 되지만
언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추금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킹된 비율이 낮았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이제 스테이킹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게 확실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스테이킹하는 수량을 뭐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다른 이런 그 메이저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40%대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오히려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 그 스테이킹된 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처하는 이러한 상태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원형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풀들의 이런 출처 뭐 이런 겁니다. 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한 40% 정도 되고, 리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스테이킹 업체 서비스가 전체 한 22% 정도를 지금 현재는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뭐 코인베이스 쪽에서 그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절반 한 10% 정도 이렇게 뭐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로토콜들도 이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생겼던 게, 기존에는 이런 그 서비스들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야 이제 스테이킹 되었던 것들을 풀 수가 있었는데, 즉 이제 인출해 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 중에 하나인 국내 업체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이더리움의 2.0 스테이킹도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뜬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주요 업체들도 이 이더리움의 그 샤펠라 업데이트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단기 매도 압력은 조금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샤펠라 하드포크 이후에 어떠한 점들이 긍정적일 것인지를 좀 더 그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다. 즉 이제 재료 소멸, 즉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가 불안하다, 즉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며칠 지나보면 이제 뭐 답이 나오겠죠. 그 며칠 지나보면 이런 그 답이 나올 테니까,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가 된다는 측면이 충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스테이킹 물량이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인 스테이킹 물량이 올라가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테이킹 물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네트워크가 안정되어 있고, 그만큼 뭐 그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홀더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이 또 활성화가 이렇게 더 된다고 하면, 기관들, 즉 이제 뭐 고래들 혹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기도 좋아진다. 즉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더리움을 한 1년짜리 뭐 펀드를 조성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 1년 동안은 그러면 스테이킹을 뭐 시켜놨다. 요 경우에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사고가 갑자기 생기면 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 포트폴리오로 스테이킹 하면서 기초 수익률을 가져가고 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끼칠지 않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좀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이제 리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스테이킹 서비스였습니다. 이 리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그것에 대한 증표로 ST 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ST 이더를 나누어 주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원래는 언스테이킹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유동성 풀을 제공을 해서 스테이킹 이더, ST 이더와 이더리움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클레이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S 클레이와 클레이와 관계 이런 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유동성을 활성화시켜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ST 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 보유한다는 이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ST 이더를 활용해서 기존의 이런 그 서비스들과는 좀 더 다양하게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거는 조금 뭐 내피셜이긴 한데, 이러한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단순하게 이 ST이더, 리도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더 차별화된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좀 더 폰지적인 구조를 좀 꾸리느냐, 이게 좀 클 수가 있을 건데, 좀 나쁜 의미에서 폰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떻게 생태계에 좀 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일종의 거품을 어떻게 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서비스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사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살만하다. 내일 13일 오전 7시 30분까지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오늘 9시 반 12일 현재 시점에서의 12일 저녁 9시 반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지수 CPI 발표에 따른 이런 변동성들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 그때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두면 우리가 이전에 머지 이후에 이런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그 하드포크는 단순하게 이런 하드포크라는 이런 이슈 소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같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을 구매한 다음에 스테이킹으로 묶어 두는 것이 좀 편하실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아까 설명드렸던 업비트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상시 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반드시 얻으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본인이 이제 디파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시다면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리도를 활용해서 ST더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본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고난이도로 넘어가 보자면, 이더리움을 내가 샀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덱스 프로토콜인 유니스왑, 대표적인 이제 덱스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면 단기간에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 변동이 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ST이더와 이더 간의 이런 가격 변동 차익을 이용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풀에 공급을 하기보다는 ST이더와 이더 풀, 요 풀을 V3 유동성으로 공급을 해버리면 큰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본다는 게 우리가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ST이더와 이더의 비율은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영구적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요 수수료 차익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큰 업데이트가 있는 이 샤펠라 하드포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